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일요일입니다. 7장 마지막이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지금 거꾸로 기출 분석하고 있죠. 거꾸로 기출 읽어보기. 그래서 7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좀 효과가 있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 1장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복습 스터디는 또 7장을 보고 있습니다. 7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오늘 마지막 7장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6장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차 7장 챕터 5의 주민 참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18세 이상의 외국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주 기간이 3년 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 관련된 내용들,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는 불가하지만 지방자치의 주민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가 허용이 됩니다. 주민 참여, 그러니까 주민 투표나 주민 선거와 같은 주민 참여의 방식들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자, 23번입니다. 18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그러니까 18세 이상 주민들 1부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폐 청구권 있죠. 본래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주민 조례 청구권, 주민 반환이죠. 자, 그 다음 24번.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주민은 광역은 300,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 기타 시군구는 150입니다. 300, 200, 150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광역이 300, 기초가 150,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200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설을 모아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보다 상급이 당연히 중앙이니까 중앙의 주무부 장관, 기초는 기초보다 상급이 광역이니까 광역장에게 신청해 주게 됩니다. 이게 주민감사 청구예요. 이 연서 인원수도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누가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재무행위의 위법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재무행위의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한 주민이 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소송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소송은 주민소송의 전심 절차가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여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26번입니다. 18세 이상의 주민도 지방의회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자체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부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해달라, 주민투표 붙여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주민,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주민투표는 개정이 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주민투표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를 하고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게 되면 확정이 됩니다. 원래 주민 반환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 반환은 여전히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시 확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7번 요거는 개정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결과에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은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주민소환에 이런 정족수 같은 거 암기하는 내용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주민소환에 대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이고요.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도 운영 시 공직자에 대한 심리적 위축 효과로 능률적인 지방 행정 운영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7일차 7장에 일단 내용들은 쭉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볼게요.
1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 4번 선지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기관 대립형이 일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적 형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관 대립형이 아닌 다른 기관 통합형의 형태도 우리가 주민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 기초구죠.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구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맞는 선지입니다.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한다.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둡니다. 하지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처럼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4번,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원, 아니죠. 모든 의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비례의원 제외입니다. 그래서 비례의원 제외하고 소환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2번입니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민은 행정기구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조례 개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 붙일 수 있고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X입니다. 자,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 300,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0, 그 다음 시군 자치구 150명, 요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주민수 연서의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서를 받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300, 기초는 150,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옳은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 정답 2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7장의 챕터 5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장을 아주 짤막하게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따라오셨죠? 네, 계속 휘발될 수 있으니까 정말 7장에 있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잘 따져가면서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주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쨌든 오늘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힘내서 공부하시고 우리 내일 아침에 월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